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V자로 급반등을 하고 이러니까 막 뭘 해야 돼요?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일단 저점을 확실히 많이 낮춰놨어요. 그 전일에 비해서 저점 많이 낮아지고, 또 그리고 뭐 그 4월 22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어젯밤 같은 경우 이런 반등을 보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급반등 하나보다 이런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무리다.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건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 됐구나, 일시정지 됐으니까 추가로 계속 정지하는지 혹은 뭐 더 반등하는지 이런 거 기다려 보면 되겠다,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락 추세는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지지와 저항 살펴보면은 4175가 S&P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 말아서 어떤 지지선 테스트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걸 보면서 일단 드는 생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S&P가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이런 저점 덩어리 하나,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저점 하나,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저점 하나,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저점 하나라고 해서 잘하면 어떤 뭐 3바닥 혹은 다중바닥형이 4175 부근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살짝 좀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인 거니까 그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네, 뭐 양봉이 나왔네 이러면서 여기서 당장 지금 뭘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고 있고 진행 중 일시정지 됐으니까 며칠 정도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럴듯한 자리에서 일단 양봉을 다 만들어내긴 만들어냈어요. S&P나 나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네. 이거 잘하면 이거 쌍바닥 혹은 뭐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는 일단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한데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일단 이 하락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랐죠. S&P가 0.6% 정도, 나스닥이 1.3% 정도 올랐는데 IT 빅테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IT 빅테크, 나스닥이 금리 인상 혹은 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약했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랐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어젯밤에 왜 그럼 떨어졌냐,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어제 밤 영상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그 영상 좀 뒷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좀 미국장 개장하기 직전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조금 좀 강하게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는 긴축 우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몰랐나요? 긴축 맨날 눈만 뜨면 긴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재료라서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막 급격하게 나타나고 그런 건 솔직히 좀 오바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젯밤 미국장 개장하기 직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가 위험자산 회피가 제법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살짝 던져드리긴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4월 21일, 22일 동안 보시면 이렇게 미국이 원웨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주식시장에 다양한 종목이 있고 다양한 업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 업종, 전 종목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골고루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긴축 우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지나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되는 그 정도 움직임이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2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좀 과하긴 했죠. 21일, 22일 급락이 조금 좀 지나치게 급한 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난 2거래일 동안도 좀 이 움직임이 좀 급격했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뭐 달러 강세에다가 뭐 채권 금리 떨어지고 채권 매수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 우려가 지나쳤다라는 점들이 좀 어젯밤에 눈에 띄었죠. 모두의 걱정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아직까지 일시정지인 거지, 이 하락이 일시정지인 거지 완전히 뭐 하락이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국채금리 급락소, 기술주 강세의 상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말고 특별한 다른 뉴스는 뭐 안 보입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갔어요. 오늘 밤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경제지표 발표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냥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IT 빅테크들, 얘네가 중요하죠. 왜냐?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장이니까요. 얘네가 대장주니까 대장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국장 개장하기 전에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이런 점들이 또 한국 주식시장에 내일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요. 보이시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하여튼 페이스북이고, 그리고 어디 갔냐?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목요일 되면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실적 발표 되니까 목요일 날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되겠죠.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시장은 애플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좀 성급하게 빠진 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젯밤에 금리하고 뭐 달러하고 지나치게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습 체크하자고요. 달러 엄청 올랐네, 체크하면 되겠죠. 물론 안전자산 선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안전자산 선호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라든가 환율 이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떤 긴축 우려를, 긴축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달러가 오른 거는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리일 수 있어요. 이거는 긴축 관련된 이슈가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드는 생각은 속도가 장난이 아닌 게 빠르다, 이래도 되나 싶긴 해요. 계속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계속 있습니다. 긴축의 속도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스텝 이러더니 이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래요. 다음엔 또 무슨 또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기자분들 열심히 일을 하시죠. 뭐라 이름 붙일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 뭐 충분히 이런 상승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원달러 환율 장난 아니겠구나, 위안화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거의 영향으로요. 자, 이 정도 보면 되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떨어졌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잘 보긴 잘 봐야 돼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월봉인데 금리가 지금 굉장히 큰 변곡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고요. 물론 금리가 더 오를 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 금리 상승 속도가 이거는 지난 3, 40년 중에서 몇 번 없었어요.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뭐 한 5번 정도 있었나 지금까지? 지난 3, 40년 중에 한 5번 정도 있었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부를 거냐, 아니면은 죽으려고 이러는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일단 좀 의미 있게 쉬고는 있습니다. 일주일가량 쉬고 있죠. 네. 일주일가량 쉬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일단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 올라가면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줄줄줄줄 박살날 가능성이 좀 높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젯밤에 당연히 쉬어갔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 나왔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분명히 가팔랐다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홀딩 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여기서 뭐 2, 3거래일 이상 여기를 못 넘어간다. 2, 3거래일 이상 뭐 28, 29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만들어내면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서 이제 이 이상으로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뭐 하루 정도 뭐 여기 어디에서 밀렸네. 이걸 갖고 이것만 갖고 뭐 빅스가 완전히 죽었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빅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중에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 오늘 밤에 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추가로 멈추면서 또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오늘 밤에 가봐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이제 뭐 미국장은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제가 알기로 뭔 이슈가 있었어요. 위안화가 하도 치솟으니까 그 인민은행에서 뭔가를 했답니다. 뭐 지준율 인하를 했다든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못 찾겠네. 하여튼간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구나. 25일 저녁 외화 지준율을 9%에서 8%로 100bp 전격 인하했다라고 해요. 여기 써있죠.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민은행에서 지금 이제 약간 견제를 하는 거죠. 야, 너무 속도가 빠른데 견제하자, 이런 입장에서 어젯밤에 무슨 조치를 취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에 속도가 너무 빠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 여기 어딘가에선 이런 조치도 나왔으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달러 올랐으니까 근데 뭐 자연스럽긴 해요.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가는 게. 근데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한국은 어떨까요? 원화도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도 쉬어간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오늘 뭐 좀 쉬거나 뭐 이러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여기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어제 돌파했다라는 게,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고 뭐고, 오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금융시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어제 다들 좀 중요한 뭔가를 했거든요. 어제 중요한 자리들을 테스트하고 그 자리들을 붕괴시킨 증시가 많이 있고,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 안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자리들을 다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자리들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싸워서 뭔가를 하여튼 얻어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제 얻어낸 이게 진짜 신뢰도가 있는 건지,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은 그 진위를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1245원이란 자리, 어제 돌파 안착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거 맞아? 라고 하면서 좀 그런 45원짜리를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날. 코스피로 치면은 뭐죠? 350이란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50이란 자리가 붕괴됐는데 이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물론 뭐 340이 정말 중요한 자리지만 그래도 한 별 3개 이상은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350이란 자리가 어제 좀 비교적 급하게 붕괴됐단 말이죠. 오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350을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저렇게 하루 만에 깨는 게 맞아?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오늘 한국 주식시장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1270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270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 진짜 이렇게 붕괴시키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중요한 그 지지선 이제는 다시 저항이 돼버렸죠. 이제 그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날 오늘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어제도 급락 마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났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자리 여기 있는 이러한 어떤 전저점 자리 어떤 중요한 저항 이런 자리를 붕괴시켰는데 이 진짜 붕괴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속도가 좀 가파르긴 했어요. 최근 2-3거래일 정도 속도가 좀 가파르긴 했고 또 그리고 이런 저항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거라도 저런 실적 뚜껑 열어보고 실적이 어떤지 보고 나서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하는 게 그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들 이제 어제 급격했던 움직임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거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런 걸 검증하는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하여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확률 게임이고 그런 거라서 어제 안 그래도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 진짜 중요한 자리, 어떤 중요한 저항, 전고점, 전저점 혹은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저항이나 지지 자리, 그런 마디 가격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짜불짜불 움직입니다. 시장은 매일매일 이 잔파도를 다 내 걸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건 좀 건너뛰시고 약간 좀 차트를 크게 보시면 어떨까.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좀 크게 보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선 그어놓고 여기 안에서 난 놀겠다 이런 생각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은 그거거든요. 매일매일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걸 난 뼛속까지 다 빨아먹고 싶은데 요게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해보면은 짜불짜불 움직이는 거 요거 백날 티스푼으로 퍼먹어봐야 배도 안 부릅니다. 좀 제 경험상은 그래요. 좀 큰 추세를 먹어서 큰 숟가락 하나, 큰 숟가락 한 번 딱 떠먹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배도 부르고 노력도 좀 적게 들고 확률적으로도 그게 조금 더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한번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매매가 어려우면 안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단기적인 매매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최소한 나의 실수 가능성도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돈 벌 기회도 많이 사라질 수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아예 매매 횟수를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작은 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큰 그림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